네, 안녕하세요. 수학의 아침 고등부 강신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수원외고 1학기 중간고사 수학 기출 분석을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고, 이번에 수원외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마더텅이랑 부교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직전 때는 어떻게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할 건지 힌트를 주는 학교였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혼란스러웠고 깜깜이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학교와는 좀 다르게 순열조합이라는 파트가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포함이 되었고, 원래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때 포함되는 범위인데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들과 좀 달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일단 수학 어떻게 출제가 됐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앞으로 그걸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학의 아침 고등부 강신준입니다. 자, 이번에 수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18문항, 단답형 4문항. 이때 단답형 일단 논술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써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답만 내갖고 체크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출제됐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지만 아이들 말을 들어보면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일단 이제 뭐 입장 차이가 좀 다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렵다고 또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일단 100점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교에서 제일 잘한 아이가 1개 틀렸다라고 일단 제가 이제 들리는 소문에 그렇게 들어갔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 또 있기는 해요. 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공식 암기 일단 기본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공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공부가 필요한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풀이를 암기하는 공부 방법보다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공부가 필요하고, 이번에 이제 개정되면서 이제 수능도 그렇고 고1 기본 연산을 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원외고도 기본 연산은 경시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순열 조합이 좀 포함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써가면서 약간 좀 속된 말로 노가다식의 풀이도 좀 필요하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하나하나 대입해보고 하나하나 경우를 나눠갖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대비를 했냐면, 저희 수원외고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월에는 1일 1기출 해갖고 타임어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 학교들의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실제 이제 50분 시간 안에 얼만큼 풀 수 있는지 그렇게 이제 시간을 이제 타임 리미트로 해갖고 이제 보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3월에는 기본 베이스 점수.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할 건데, 기본 베이스 점수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스무 문제가 나오면 1번에서 12번 정도까지는 무난한 문제들이다. 그래서 그 12번까지 문제를 맞추면 보통은 60점에서 70점 그 사이가 나와요. 그러면 그 점수가 그 점수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맞춰가면서 점수가 계속 올라가서 2등급 나오고 1등급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쌓아야 되는데, 저 기본 베이스 문제들에서 점수를 좀 잃거나 아니면 이제 계산 실수나 이런 것들로 좀 틀리게 되면은 그러면 타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1번에서 12번 정도까지 또는 14번 정도까지는 반드시 맞추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유형서를 통해서 이제 유형학습은 당연하고요. 개별 맞춤 프린트라고 해서 한 반에 있지만 그 반 아이들이 전부 다 수준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 반에서도 좀 잘한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약간 뒤떨어지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갭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개별 맞춤. 그래서 이제 좀 잘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주교재가 있지만 거기에 맞춰갖고 예를 들어 뭐 일품이라던가 이런 식의 약간 심화 문제들을 좀 더 주는 프린트식으로 주고, 조금 느리다 그러면 주교재에 맞춰갖고 거기에 이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좀 쉬운 프린트 그렇게 이제 맞춰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잘 선별을 해갖고 수업을 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설에 나와 있는 풀이는 당연히 중요하기는 한데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풀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제 풀이 스킬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 개별 피드백이라고 해서 판서 수업뿐만이 아니라 옆에 이제 앉혀놓고 과외식으로 옆에 이제 간단하게 아이들마다 모르는 문제, 질문하는 문제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개별로 맞춰가는 피드백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넘어가서는 1일 1교출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풀었던 문제를 조금 시간이 지나고 다시 풀게 하면 틀려요 또. 그렇기 때문에 풀었던 문제를 또 풀면서 반복 학습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공부했던 문제는 맞추자. 그런 취지로. 그리고 이제 4월이면 이제 시험이 가까웠기 때문에 교과서랑 부교재 그리고 학교 프린트 매우 중요하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2회독, 3회독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개별 맞춤 프린트 당연히 들어가고요. 요즘 추세가 뭐 작년도고 재작년도 그렇긴 한데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을 해서 많이 냅니다. 이렇게 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문제를 새로 만드는 게 좀 부담되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리고 검증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변형해 갖고 내면은 뭐 문제가 그렇게 이제 그 퀄리티라고 하죠.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많이 변형해서 사용합니다. 1:1 개별 피드백 당연히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기출을 계속 반복을 하긴 하는데 수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마더텅이 예전에는 부교재였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이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부교재로 저희 반은 이제 마더텅 교재를 사용하면서 모의고사를 몇 번 이제 반복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약간 안타깝게도 모의고사 기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네,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예요. 이게 이제 총 22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하긴 힘들고요. 좀 빠르게 넘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개했을 때 모든 항의 개수 순열 조합 문제고요. 2개, 3개니까 2 곱하기 3에서 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고 다음 문제는 이제 나머지 정리. x에다 1 집어넣었을 때 값을 찾아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냥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로 5팩이라 120까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4번은 이제 컨비네이션, 조합, 그냥 계산식. 그냥 공식을 모르면 이제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고 5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곱셈 공식입니다. 1단원. 그래서 요거는 정말 많이 공부해봤고 많이 외웠던 식이라서 바로 풀 수 있고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6번 나눗셈 문제고요. 나눠보면 돼요. 7번 퍼뮤테이션 문제입니다. 순열. 그래서 n, 자연수 n 얼마가 나오는지 식을 이용해서 이제 풀 수 있고 8번 항등식 문제예요. 뭐 x에다가 1 넣거나 여러 개 이제 집어넣어서 풀던가 아니면 왼쪽 전개한 게 오른쪽과 같기 때문에 개수 비교해 갖고 풀 수 있고요. 자, 9번 음수의 제곱근, 복소수의 음수의 제곱근입니다. 이것도 그냥 기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자, 10번. 자, 여기까지 일단 잠깐 봤을 때 10번에서 이제 아이들이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뭐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수업 시간에 이제 어떻게 이제 콤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질이 있고 어떤 증명식을 사용하고 어떻게 이제 계산식을 할 땐 어떤 걸 쓰고 증명을 할 땐 어떤 식을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은 다 했는데 그래서 사실 공부를 좀 했다면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보자마자 바로 넘어갈 수 있고요. 맞다고 넘어갈 수 있고 3, 4, 5번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여기서 5번이 좀 눈에 띄어야 돼요. 5번. 자, 수업 시간에 5번이 어떻게 나오는지 증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여기 R이 없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쭉 봤을 때 5번이 이제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게 사실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외워서 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n이랑 r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 갖고 그렇게 풀어서 맞췄더라고요. 센스 있게 잘한 겁니다. 객관식 문제고요. 사실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점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은 50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대입해 갖고 집어넣어서 이제 풀어내는 것도 그냥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은 이제 수업 시간에 증명까지 다 해줬고 교과서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번을 일단 좀 이상하게 딱 봤을 때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도 약간 이상한데 하고 5번을 체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뭐 2차 방정식 판별식 쓰는 문제고요. 그때 이제 순서상 개수 구하는 거니까 개수를 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이제 개수를 하나 덜 세거나 더 세거나 중복해서 세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좀 틀리게 되겠죠. 이제 잘 세야 됩니다. 자, 12번 문제 사의 약수 1, 2, 4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사이사이 껴놓으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고요. 13번이 이제 이것도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요 식을 정리를 좀 하다 보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은 0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만들어내면. 근데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뭐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푼 게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여기도 이제 A 플러스 BI 집어넣어서 A 값, B 값을 찾아갖고 그렇게 이제 푸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뭐 그렇게 풀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2차 방정식을 찾아준다면 여기서 3번이 바로 답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공부를 좀 개념을 좀 깊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거나 깊게 생각해서 이제 공부를 했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은요. 2025 같은 경우는 X, 뭐, 여기 199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자로 놓고 풀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15번. 그러니까 15번 이것도 쭉 봤을 때 사실 이제 이 문제도 요거 0이 되는 n값 찾아주는 건데 요 i랑 이렇게 i분의 1이랑 짝 지어주고 그 다음에 i 제곱이랑 i 제곱분의 1도 짝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좀 규칙 찾아갖고 해주면은 이게 잠시만요. n이 아마 n이 1일 때랑 4일 때 0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은 5일 때, 8일 때 0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볼 때 n값이 1부터는 아니에요. 좀 약간 또 여기 속을 수도 있는데 n이 6부터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이제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짝 지어갖고 찾아주면은 어렵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16번 문제인데요. 일단 지금 그 전에 15번까지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땐 다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문제들이고 16번은 여기서 아이들이 좀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했고 딱 봤을 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fx를 제곱했는데 이건 모의고사 기출을 조금 변형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막상 식을 써보면 이게 제대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2x라고 했는데 이거를 제곱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럼 제곱을 하면 얘가 제곱되고 얘도 제곱되고 곱해서 2배가 되고 거기까지 일단 생각을 해갖고 식은 썼는데 그 다음에 풀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저는 제가 풀 때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아이들도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딱 보고 풀었을 때는 한 10초가 안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fx를 이거 괜히 지웠네요. 자, 이렇게 나눠갖고 나머지가 2x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fx를 제곱을 하는 건데 이게 힌트거든요. f0이 0입니다.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여기 0 들어가고 0 들어가고 0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q0이 0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q0이 0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일단 얘는 상수항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x로 묶어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qx가 표현이 된다. 근데 걔를 제곱해. 얘를 제곱해요. 그럼 요거 제곱되고 요거 제곱되고 곱해서 2배가 되는데 이 qx에는 x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제곱하면 x제곱으로 무조건 나눠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얘 제곱하면 얘가 이제 4x제곱이 되죠. 제곱을 하면. 그럼 얘도 당연히 x제곱 나눠 떨어지고 얘네 두 개 곱해갖고 2배를 하면은 qx에 x가 들어있는데 2배 곱해서 2배 할 거니까 곱해서 x제곱이 또 나와요. 나누어 떨어져요.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1이 붙어있기 때문에 결국에 마이너스 1만 남겠구나. 답이 2번이구나. 그렇게 찾을 수 있거든요. 식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이런 나머지 정리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다면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저는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그냥 요거는 제가 볼 때는요, 하나하나 좀 노가다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가다로 푸는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고요. 18번. 요것도 이제 모의고사 기출 변형입니다. F, 여기다가 이제 X1 넣었을 때 F1이 0이라는 것과 3 넣었을 때 G3이 0이라는 걸 가지고 FX에는 X-1이 인수로 들어있다. GX에는 X-3이 인수로 들어있다. 그 두 개 힌트를 가지고 K값 구하시고 인수분해해갖고 fx, gx를 따로따로 찾을 수 있어요. 자, 19번. 여기서부터가 이제, 잠시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단답형 문제고요. 논술형은 아닙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던 문제예요. K에 대한 항등식.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20번 이것도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쫙 봤을 때 익숙한 문제기는 한데 뭐가 잘 안 보여요. 자, F3이 3분의 4랍니다. 요게 이제 힌트였고요. 그럼 F2 같은 경우는 2분의 4라고 볼 수 있거든요. 2분의 4가 2기 때문에 바꿀 수 있고, 얘는 1분의 4, 얘는 2분의 4, 얘는 3분의 4, 얘는 4분의 4.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1번 이것도 약간 노가다로 좀 푸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다른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쓰기에는 그 공식을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생각하는 데 시간이 다 갈 거예요. 그래서 노가다로 푸는 게 제일 낫고요. 마지막 문제인데 이제 이게 가장 어려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깊은 사고력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정팔각형이라고 했고, 정팔각형. 그래서 이제 점이 이렇게 8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요거는 이제 다른 문제집에도 있기는 한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포함돼서 9개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사다리꼴이 몇 개인지 찾아라. 라는 좀 어려운 문제였고,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오답률이 높았던, 제가 듣기로는 요거 전교에서 1명 맞췄다고, 그렇게 이제 들리는 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점 하나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점 하나가 이제 생겼을 때 사다리꼴이 몇 개가 더 추가가 되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개수를 셀 수 있고,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 네 개 중에, 이게 초록색이죠? 네 개 중에 2개를 골라주시고, 4개 중에 2개를 골라주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도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잠시만요. 안 지워지죠, 왜? 이렇게 봤을 때, 방금 제가 그린 거 그게 한 4번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개를 빼야 되고, 그러니까 이 경우 말고 또 이렇게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3개 중에 2개를 고르면 이렇게 사다리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골랐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겠죠. 이것도 사다리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경우를 나눠갖고 계산을 해야 되고 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 점이 추가가 됐을 때 몇 개가 더 나오는지 요거는 이제 금방 셀 수 있어요. 하나하나 세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개수를 세갖고 답을 내주는 그런 문제였고, 근데 그거를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 첫 시험이고 긴장되는데 이게 눈에 잘 보일까요? 그래서 아마 전교에서 1명 맞췄고, 그래서 그 아이는 또 어떻게 맞췄는지 정확하게 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하나하나 다 세가면서 풀었을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말고사가 이제 보통 대부분의 학교가 6월 말에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지금 시간이 1달 반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1달 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기말 대비는 빡셉니다. 정말 힘들어요. 시간도 짧고, 그리고 단원 자체가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방정식 뒷부분과 어려워하는 2차 함수, 그리고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그리고 마지막 여러 가지 방정식 빠졌네요. 3차, 4차 연립 방정식, 그리고 1차, 2차 부등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렬까지 들어가면서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100점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난도 자체는 지금 중간고사 때보다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래서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니까 요거에 맞춰 갖고 이제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식 암기와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증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식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많은 유형 연습을 통한 활용, 그리고 뭐가 말이 되게 많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해서 풀었던 문제는 절대로 까먹지 않고 응용까지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이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고사 때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온 학생도 있을 거고, 뭐 생각한 대로 나온 학생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제 좀 생각대로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말 때 더 잘 노력해서 더 잘 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도록, 그리고 열심히 제가 이제 지도하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